안녕하세요. 김재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명동서 다시 보이는 중국인 내년엔 또 온다 라는 주제인데요. 2016년 7월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국과 중국은 3년이 넘도록 경색 국면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제 이 경색 국면에서 빠져나올 돌파구를 찾을 조짐이 서서히 보입니다. 지난 12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열린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면서 하루 동안 중국 서열 1, 2위인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모두 만난 것이 첫 번째 정신호입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계속 요청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오는 상반기에는 실현될 것으로 보이고요. 2020년 우리나라가 개최할 예정인 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 총리가 참석한다면 중국 서열 1, 2위 모두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 셈이니 나름 큰 의미가 있겠죠. 문 대통령의 방중은 2017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때는 3박 4일 동안 중국 고위층과 단 2차례만 식사를 같이 해서 혼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때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17년 12월에 첫 번째 중국 방문은 다소 서두른 감이 있었는데요. 물론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가시방석에 앉은 한중 관계를 가능한 빨리 회복하고 싶었겠지만 냉담해진 중국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전까지 중국은 한중 교육 확대라는 경제적 인센티브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중 간의 정치 군사적 대결 구도에서 어느 정도 중국 편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사실 중국의 착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 참가하는 등 중국의 기대를 부채질한 우리나라의 외교 실책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착각 속에서 부풀었던 기대가 무너지자 중국은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사드 배치는 한중 양국이 서로에 대한 냉정과 열정 사이를 경험하게 한 중요 사건이었는데요. 순식간에 열정에서 냉정으로 급전환한 한중 관계가 이제는 합리적인 위치로 회귀할 시점에 놓인 겁니다. 정상 궤도로 들어서는 이 길목에서 양국 간의 교류 확대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수출과 관광객 수를 들 수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 교육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8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웃처럼 양국을 오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2016년 1244억 달러에서 2017년 1421억 달러로 반등했고요. 반도체 특수가 빛났던 2018년에는 1621억 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에서 최종재를 생산해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국제분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최종재 생산을 위해서도 중간재인 반도체는 중국이 싫든 좋든 구매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팩트는 화장품의 대중 수출까지 늘었다는 건데요. 최종재인 화장품은 한국산이 싫으면 안 사면 그만인데 말이죠.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은 2015년 12억 달러를 기록했고 사드 여파에도 2016년 16억 달러, 2017년 19억 달러, 2018년에는 26억 달러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드 사태가 없었다면 수출 증가폭은 더 가팔랐을 것이고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2016년 807만 명으로 성점을 찍고 2017년에는 거의 반토막 수준인 417만 명으로 급감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단체 관광객 제한 조치에도 다시금 증가 추세로 전환하면서 2018년 479만 명, 2019년에는 11월까지 551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에는 600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수출과 관광객 수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발전 시기나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한중 관계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문 대통령 역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는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선시와 지리를 갖춘 사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제 인화만 충족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 시그널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간 한중 관계가 조만간 온종으로 회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김재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600만이 발음이 안 되네. 600만 명. 600만 명.